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감각이 아니라 구조로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를 좋은 아이템이나 운영 능력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견고한 토대와 그것을 연결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맹사업법의 구조를 기반으로 개발 담당자가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고 실행해야 하는지까지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프랜차이즈의 시작이 되는 가맹계약부터 보겠습니다. 가맹계약은 사업의 출발점이지만 동시에 분쟁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프랜차이즈 본부의 의사결정은 대부분 이 상권이 맞는지, 이 메뉴가 팔릴지, 이 전략이 통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경험이나 감에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는 일관되지 않거나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과가 좋을 때는 성공의 상징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즉, 계약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리스크를 설계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많은 브랜드가 계속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문제는 기준 없는 변화입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방향을 바꾸고 경쟁이 생기면 또 바꾸고 이렇게 되면 브랜드는 결국 일관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운영기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존재하는 문서가 아니라 하나의 기준으로 연결된 구조여야 합니다. 원칙은 변화를 막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을 정해주는 기준입니다. 어떤 건 바꿔도 되고 어떤 건 절대 지켜야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것이죠. 이 기준이 없으면 브랜드는 성장하면서도 동시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 위에서 본부와 가맹점은 어떤 책임을 가지게 될까요? 프랜차이즈는 결국 본부와 가맹점의 균형 구조입니다. 이 장을 보면 양쪽이 저울처럼 놓여 있죠. 한쪽으로 기울어진 계약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본부는 브랜드를 유지하고 시스템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맹점은 운영 기준을 지키고 성실하게 실행하며 브랜드를 함께 유지해야 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결국 전체 구조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누가 더 유리한가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균형이 맞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균형이 깨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가 무너지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불공정 약관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가맹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 혹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조항들은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균열을 만듭니다. 특히 중요한 건 계약 해지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실제 분쟁의 대부분은 이 종료 조건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화려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과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결국 프랜차이즈는 좋은 조건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로 살아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구조를 어떻게 신뢰로 연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장은 실제 현장에서 정말 많이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정보 제공입니다. 프랜차이즈 상담을 하다 보면 두 가지 극단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부풀리기입니다. 예상 매출을 과장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상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죠. 반대로 숨기기도 있습니다. 불리한 정보나 중요한 조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맹계약은 정보 비대칭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부는 알고 있고 가맹 희망자는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중요한 건 화려한 설명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와 검증된 사실입니다. 결국 신뢰는 말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신뢰는 어떻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까요? 이제 중요한 전환이 나옵니다. 영업에서 신뢰 구축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업을 얼마나 많이 계약했는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얼마나 신뢰를 쌓았는가입니다. 예전 방식은 이렇습니다. 화려하게 설명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빠르게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즉, 개발 담당자의 역할은 단순한 영업자가 아니라 브랜드의 기준과 방향을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가맹 개발은 계약을 따내는 과정이 아니라 신뢰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 신뢰를 만들기 위해 개발 담당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이 장은 개발 담당자의 핵심 역량입니다. 신뢰는 말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태도, 실무 자기관리가 함께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먼저 기본 태도입니다. 매장에 대한 존중, 브랜드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고객을 이해하려는 자세. 이게 없으면 어떤 기술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실무 역량입니다. 상권 분석, 계약 구조 이해, 그리고 실제 운영까지 연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자기관리입니다. 결국 이 일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감정 관리, 시간 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 이 세 가지가 쌓여야 비로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역량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이해와 검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설득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상대방의 상황, 자금, 목적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 없는 계약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증입니다. 거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합한 방향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맞지 않는 계약은 과감히 걸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브랜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해, 검증, 연결. 이 흐름이 제대로 작동할 때 건강한 프랜차이즈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실제로 실행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행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준과 전략이 있어도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RFC 파이프라인입니다. 1단계는 기준 정립입니다. 우리가 어떤 브랜드인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검증입니다. 이 전략이 실제로 맞는지 데이터와 현장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3단계는 시스템화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I의 역할입니다. AI는 전략을 대신 세워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즉, 사람이 방향을 정하고 AI가 근거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실행이란 감이 아니라 근거 기반의 반복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 구조를 갖춘 브랜드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를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성공은 단순히 본부가 잘하거나 가맹점이 열심히 한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구조와 실행을 연결하는 변수입니다. 본부는 시스템과 기준을 제공합니다. 가맹점은 실제 현장에서 실행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개발 담당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신뢰입니다. 신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이해를 기반으로 계약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설계할 때 만들어집니다. 결국 본부의 지원, 가맹점의 실행,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프랜차이즈는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사람이 완성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약 구조가 있어도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조의 완벽성. 문제가 발생해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두 번째, 태도의 전문성. 설득이 아니라 이해와 신뢰로 연결하는 자세. 세 번째, 연결의 가치.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이어주는 사람의 역할. 결국 프랜차이즈는 계약서를 파는 일이 아니라 안정적인 출점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오늘 내용이 프랜차이즈를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구조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